자, 리눅스를 배우려면 리눅스가 뭔지 알아야겠죠? 리눅스는 옛날 옛적에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멈출게요. 이거 모르셔도 되고, 궁금하시면은 뭐 찾아보셔도 되는데, 결국에 이걸 다 들어도 리눅스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설명을 알려드리자면은, 만약에 리눅스가 뭔지 면접관이 묻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유닉스 계열 커널이다. 이게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정의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약간 익숙한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애매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수정 가능하도록 코드를 공개해 놓은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AI 툴을 멋진 걸 만들었다 딱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뿌리겠죠.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딱 올려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쓰겠죠. 막 쓰다가 좀 이상한 사용자가 와서 나 버그 발생했어. 이거 고쳐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능이 좀 애매한데 이거 좀 추가해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엔 다 우리한테 오겠죠. 이런 거 고쳐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직접 수정을 해서 다시 배포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MG 개발자는 이런 디버깅이나 기능 추가 같은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지보수 귀찮은데 하고 냅두고 그러면 출시한 제품 그대로 묻히겠죠. 근데 만약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면은 코드가 그냥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버그를 찾거나 아니면 기능을 원하는 사람이 그냥 직접 코드 가져다가 자기가 수정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 괜찮은 게 만들어졌다 하면은 다시 저희한테 와가지고 야 너가 만든 것보다 괜찮아진 것 같은데 하고 딱 보여주면은 오케이 해놓고 다시 이제 인터넷에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유지 보수에 많이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단점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를 가져다가 내 프로젝트인 양 그 꾸며가지고 양심이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누가 뻘짓을 해가지고 이 똥 같은 코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충 보고 동작 잘하네 하고 이제 반영을 하면은 그 제품이 그냥 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 보수의 용이함 대신에 안정성이나 보안성을 좀 깎아 먹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계열이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버용 운영체제 유닉스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파생된 운영체제들을 유닉스 계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리눅스 설명하다가 갑자기 유닉스는 또 뭐야? 모르셔도 돼요. 그냥 현대 서버 운영체제의 조상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대신에 그래도 좀 상식적인 걸 알고 싶다 하면은 유닉스 계열에는 리눅스 말고도 맥 OS가 있다. 그리고 포직스라는 API 규격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끼리 통신하는 규격이 있는데 이걸 따르면 유닉스 계열이라고 본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API 규격이 결국 프로그램끼리 통신하는 규격이니까 그럼 당연히 그 같은 규격을 따르는 유닉스 계열끼리 프로그램 호환도 잘 되겠죠. 그래서 리눅스랑 맥OS가 조금 더 친한 거예요. 그럼 누구랑 덜 친하냐? 그쵸, 윈도우죠. 윈도우랑 맥OS 아니면 리눅스가 별로 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유닉스는 서버 운영체제 조상의 대표격이에요. 근데 그럼 데스크탑은 뭐가 있냐?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윈도우가 그런 도스라는 운영체제에서 이제 발전되어 나왔다. 그래서 리눅스 아닌 맥OS랑 태생이 아예 다르다. 심지어 도스는 데스크탑 대표 운영체제였고 유닉스는 서버용 운영체제 대표였으니까 더더욱 다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커널이 뭐냐면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운영체제 심장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벌써 두 가지 단어가 숨이 턱 막히죠. 커널이랑 운영체제가 뭔지 모르겠죠. 차근차근 설명드리자면 자 우선 운영체제가 뭐냐면 하청업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크롬이랑 워드를 같이 띄웠다 칩시다. 그러면은 크롬에서는 랜선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을 받아야 될 거고 워드는 지금 여러분 하드에 있는 워드 파일을 읽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인터넷은 크롬이 인터넷을 받아오는 걸 짜야 되고 워드는 디스크를 읽는 걸 짜야 되죠. 근데
사용자가 어떤 인터넷을 쓰는지, 뭐 와이파이를 쓰는지, 아니면 또 디스크는 하드를 쓰는지 SSD를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도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좀 쉽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잡아다 줍니다. 예를 들어 크롬이 야 나 인터넷 줘 하고 그 운영체제한테 명령을 내리면은 그 운영체제가 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있는 인터넷을 딱 알아서 찾아가지고 그 크롬한테 다시 갖다 줘요. 그리고 워드도 비슷하게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커널은 무엇이냐? 아까 운영체제가 사용자 프로그램이랑 하드웨어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했죠. 유저 프로그램이랑 통신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드웨어랑 통신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드웨어에 가까운 부분을 커널이라고 불러요. 뭐 CPU, 램, 디스크, 인터넷 그런 하드웨어 자원을 커널이 이제 직접 관리를 하고 누구한테 할당할지 정합니다. 그 외에도 하는 게 좀 있긴 한데 하드웨어 자원들을 잘 굴려서 유저 프로그램들 잘 돌 수 있게 하는 요소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커널 말고 운영체제가 어떤 걸 하느냐? 아까 봤던 유저 프로그램 쪽에 있는 쪽에 위치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 콜이라는 유저 프로그램이 커널에 명령을 내리기 쉽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또 유저가 직접 커널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쉘이나 기본 명령어 같은 것도 있고 네트워크도 깡으로 커널에서 직접 쓰려면 좀 어려우니까 네트워크 서비스가 조금 더 한 단계 쉽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툴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리눅스가 왜 운영체제가 아니고 커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저 쪽의 프로그램이 없어요, 리눅스에는. 그냥 단순히 하드웨어 관리 아니면은 그냥 자원 관리, 프로그램 지원 같은 건 딱히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나 아니면 유저 프로그램 쪽 통신 관련된 걸 포함한 운영체제는 배포판이라고 우리가 따로 불러요. 이거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지나가다 누가 야 리눅스가 뭔데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아, 리눅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유닉스 계열 커널이야. 그러면 여러분 리눅스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리눅스가 뭔지 알았으니까 리눅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눅스 커널 말고도 이 사용자 프로그램 관련된 도구들 다 합친 거를 운영체제라고 했죠. 그걸 이제 배포판이라고 리눅스에선 부르고 이 배포판이 리눅스에서 되게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서 4대 가문이 존재를 해요. 뭐 제가 농담으로 4대 가문이라 붙였지만 실제로 4개가 일단 제일 유명한 가문이라 보시면 돼요. 데비안계는 이제 우분투, 데비안 또는 뭐 칼리 리눅스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네, 이 데비안 가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안정성을 추구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좀 업데이트가 조금 느린 대신에 안정화된 커널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우분투는 이제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이 제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데비안계 우분투는 상당히 쓰기가 편해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많이 추구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페도라 가문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레드햇이라는 회사에서 후원하는 프로젝트예요. 후원이라고 쓰고 회사가 직접 개발하는 느낌이에요. 거의 직접 돈을 쓰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확실히 더 실험적인 걸 좀 많이 해요. 돈이 많으니까. 특히나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기업에서 서버에서 좀 쓰기도 하고 예전엔 센트오스라는 것도 있었는데 레드햇이 죽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센트오스는 지금은 못 씁니다. 다른 것도 유명한 거는 한 이 정도. 안드로이드랑 크로미움이 있고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apt 아니 rpm 이런 것들은 가문에서 쓰는 이제 프로그램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가문 내에서는 프로그램 양식이 같아서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가문 프로그램은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같은 리눅스여도. 그 다음 특징으로는 원하는 장치에 원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PC나 아니면 뭐 랩탑 말고도 스마트폰, 공유기, 심지어 냉장고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인베디드 컴퓨터 웬만한 종류에서 다 쓸 수 있고 드라이버 지원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상상도 못한 압력 드라이버도 제가 코딩하면서 찾아봤고, 열감지 뭐 되게 괴상한 장치들 다 드라이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장치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커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커널에서 내가 쓰는 기능만 골라서 갈아 끼워가지고 훨씬 더 자그마하게 커널을 만들어서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장치에 원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다가 두 번째 장점입니다. 임베디드부터 서버까지 쓰는 관리 도구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다. 또 이제 하나의 장점인데, 이게 나열하자면 진짜 셀 수 없어요. 사용자별 권한 관리부터 해가지고 뭐 네트워크 아니면 뭐 스크립팅 파이프라인, 이거 말고도 뭐 버추얼라이제이션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다 각각 쓰는 분야가 다 따로 있고, 여러분도 언젠가 개발을 하다 보면 수십 가지는 쓰게 될 거예요. 그 밖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무료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나 우분투는 데스크탑용으로도 많이 쓰이긴 해요. 공짜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은 게임부터 해가지고 좀 지원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다른 장점으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장점이기도 하죠. 그냥 내가 단순히 오탈자 좀 검수만 하고 거기다 올려도 내가 리눅스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뽕이 차기 쉽다.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코드가 공개돼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리눅스 배포판을 따로 만들어서 나만의 운영체제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고 실습은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